네, 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클라우드 특집으로 해서 삼성 SDS, 더존 비주온, 나무 기술까지 세 종목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두 번째 더존 비주온 부분 분석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주온은 과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요. 현재는 그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서 과점적 지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독일 쌉사에서 사용하던 그 대기업용 ERP 부분을 조금씩 침투를 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에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해서 클라우드 회계 상품도 시장에 내놨는데 이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각종 회계 장부들이 클라우드 서버로 저장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국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회계 데이터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면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기업들의 회계 자료들을 확인해 가지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나 구매 인력들까지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A라는 재고가 남는 기업은 A라는 재고가 남는 기업을 A라는 원자재가 필요한 기업과 연결을 또 시켜줄 수가 있는 이런 사업이 또 생겨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재무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또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종목 부분 간단하게 들여다보면은 더존 비주온은 종가 기준으로 86,700원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예요. 또 외국인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45%가 넘어가고 있고 주가도 과거에 굉장히 상승을 했죠. 과거에 비하면. 특히 2018년도에 3만원대 주가에서 지금 한 3배 이상 올랐어요. 고점으로 뭐 10만원을 돌파했었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었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펀은 50.1배 51배 정도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2조 5천억 넘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 펄로는 그 평균 50.2배인데 평균치를 좀 상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주가가 꽤 많이 오른 부분이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글로벌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퍼를 받는 거고, 아직 더존 비주온은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내수 시장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퍼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존 비주온의 투자 포인트로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 네트워크 효과로 기존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그룹웨어, 보안 프로그램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존 비주온의 회계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과정으로 채택이 될 정도로 이런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가 굳혀지는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요. 클라우드와 ERP, 전사적 자원관리 부분, 사업 부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매출액이 커질수록 고정비가 적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 사업 성장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부분의 연구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특허 출원을 집중하고 있고요. 국제 특허 출원도 하고 있기에 앞으로 해외 진출 여부가 또 주목이 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필리핀 전자정부 구축 사업도 수주를 했고 이런 부분 좀 앞으로 향후에 방향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 개선 추이인데요.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0%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분기에 한 번씩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성장세가 좀 주목이 되고 있죠. 클라우드 매출 추이인데 클라우드 굉장히 또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그룹웨어, 정보보안,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금융, 전자팩스, 그리고 교육 서비스까지 사업 확장을 좀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으로는 ERP 부분 58% 차지하고 있고, 클라우드 부분이 23%, 보안 및 그룹웨어가 14%,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 5%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 부분 보면은 크게 소프트웨어에서 매출이 대부분 다 나오고 있죠. 상품 부분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3분기니까 3분기라는 부분 감안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제품 부분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지보수 서비스 부분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및 기타 매출 부분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 3분기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부분 보면은 과거 2014년도에 영업이익률 15%, 순이익률 8%였는데요. 8%였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을 했죠. 24%에 19%까지 꾸준히 방향성으로 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매출이 상승할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도 또 상승을 하는 거겠죠. 주가를 뒷받침하는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재택근무로 수혜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필리핀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맡는 부분 때문에 해외 사업에 이런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작년 8월에 1,500억 정도, 1,500억 유상증자에서 그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좀 내려앉았었어요.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게 부영 을지빌딩을 4,500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빌딩을 매입을 했었어요. 그 부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더존비지온 을지로 부영 빌딩을 4,502억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때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됐었죠. 내부 자금은 500억인데 유상증자 1,500억, 그리고 금융회사 차입을 2,500억을 해서 구입을 했고, 쉽게 말하면은 4억 5천만원짜리 건물을 사고 싶은데 돈은 5천만원 밖에 없었던 거죠. 5천만원을 가지고 4억 5천만원짜리 건물을 샀으니까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사용을 했고, 당연히 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주주 입장에서는 좀 유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주들한테 또 피해도 왔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건물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분석을 해보면은 뉴스에는 대출 이자 비용이 약 67억 원인데 임대 수익이 연간 88억 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안 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가요.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건물 부분 보자면은 568억 원이에요. 568억 원을 사용연수, 사용기간 30년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30년으로 봤을 때 감가상각은 1년에 약 19억 정도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수익 88억 원에서 나가는 대출 이자 67억 원을 빼고 거기에 감가상각 19억 원도 빼면은 연간 수익은 약 2억. 좀 긍정적으로 잡아도 연간 수익은 뭐 10억? 뭐 많이 잡아도 뭐 20억?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4,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수익이 뭐 1, 20억 밖에 안 나온다. 긍정적으로 봐도 1, 20억 밖에 안 나온다. 이런 투자를 왜 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주들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피해까지 주면서 이런 투자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혹시 성장성이 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뭐 투자할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들었습니다. 이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약간 좀 주주로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은 바로 회사로 좀 전화를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회사는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뭐 현금 흐름이 연간 600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 상환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 부담이 되는 거는 뭐 사실인데요. 뭐 실적은 또 잘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 공시한 걸 보면은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뭐 2626억 나왔고요. 영업이익 667억, 순이익은 506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3% 증가했고 순이익은 20%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해보면은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5년치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엑셀로 정리해본 결과 평균 5년 상승률은 매출액은 13%, 영업이익 순이익은 23%, 24%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왔고요. 과거 상승률로 봐도 방향성으로 보면은 영업이익률 14년도에는 15%, 순이익률은 8%였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 19%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익률은 더 개선이 될 거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이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은 안 드는데, 이런 투자를 굳이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실적으로, 잠정 실적 발표를 한 실적으로 펄을 구했을 때 예상 펄은 52.69배가 나왔고요. 10년 평균 펄을 제가 구해봤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의 평균 펄은 27.6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추이를 살펴보면요, 그래프로 봤을 때 26.7배, 이 빨간 굵은 선이 10년 평균 퍼고요. 이 파란 선이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퍼 추이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로도 보이실 거고요. 주가로 봤을 때 이 차트는 더존비즈온의 주가 차트고요. 이 빨간 굵은 선은 코스피 지수예요. 지수가 2010년도 이후로 거의 뭐 일직선으로 보일 정도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고성장, 지수가 굉장히 고상승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뭐 170%, 주가는 18년도 1월부터 이미 170% 상승을 했어요. 현재 주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주가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겠지만, 최근에 펄을 봤을 때 평균 펄을 꽤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주가를 뒷받침하려면은 실적이 그만큼 더 잘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이런 주가를 뒷받침할 만큼 좋은 실적이 나올까, 과연, 이런 부분 약간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부분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더존비즈온 영상 마칠까 하는데요. 더존비즈온 주가를 뒷받침하려면은 이미 중소기업 사업 부분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신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용 ERP라든지, 그리고 해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좀 관찰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